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제가 그 명문대로 가는 관문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르는 독학 재수생 이야기까지로 이렇게 시리즈로 연령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문 이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이상한 데로 들어가서 그런 문을 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점에 왔을 때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이것을 잘 점검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꼭 짚고 넘어가셔야만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학습량으로 따지면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럴 땐 자칫 잘못 그 공부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잘못 설정을 하고 들어가면 이건 큰 시행착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으로 중3에 왔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중3 말이 이제 되었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작 좀 시작할 때 얘기하지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또 나름대로 또 꿈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2 학부모님들이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중3에 왔을 때 이제 끝에 왔을 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그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어 왔고요. 또 부모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이들을 사교육에다가 맡기고 또 올인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만 보셨지 뒤에 것을 이렇게 잘 점검을 하시는 걸 꺼리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그런 점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중3 이제 곧 졸업을 앞둔 마지막 방학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학을 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만하면 됐지. 자, 이러고 새로운 환경 고등학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잘 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이가 고1이 돼가지고 처음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월 달에요. 이 내용은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고 중학교 내용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중학교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왔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어림잡아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그 아이들이 특히 수학 이래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부터 많은 관심 속에 투자를 하고 연습을 해 왔는데요. 자, 이제 고1 3월 달에 보는 그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지금의 고1에 보는 3월 모의고사는요, 그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통틀어서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문제는 거의 비슷한데요. 아이들이 변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제 말이 진짠가 가짠가는 그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판단을
되는데 그때는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그 올해 이제 3월달 그 기준으로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는 그 100명이 시험을 보면은 그 정답률을 뭐 100분의 1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요즘에 와서는 거의 제 생각으로는 시험 시간에 40%는 잔다. 아이들이 그걸 왜 보냐 이렇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한 40%가 잔다는 것 중에는 진짜 자는 애들도 있고요. 무성의하게 프로젝트에서 그냥 선다형 문제 막 확 찍어내고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게 귀찮아 이러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보았을 때 거기서 정답률을 도출해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 40%를 제해놓고 끝에 애들 자료를 제해놓고 나머지 60%가 과연 얼마나 풀었느냐 이렇게 정답을 보았을 때요. 우리가 보통 30번 주관식, 주관식이 아니고요. 사실 단답형이거든요. 그 단답형 문제는 찍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정확히 문제를 푸는 애들만 그 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정답률이 거의 50%에 가깝다. 그러면 내 아이가 진짜 수학을 잘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까지 평가했을 때 적어도 1등급 안에는 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셨을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정석을 한다가 그래서 정석보다도 실력 정석으로 뭐 과외로 뭐 그룹 지도로 뭐 별별 방법으로 해 왔겠죠. 그럴 때는 중학 과정 정도는 무난히 100점을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1%라는 그 1등급 1% 그러니까 1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4%잖아요. 그죠? 100명 중에 4명. 그 1등급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의 정답률은 그 30번 문제 어려운 게 정답률이 50%니까요. 당연히 다 풀어야 1등급이죠. 뭐 제 이론이 잘못됐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문제조차도 몇 문제조차도 정답률이 뭐 간혹 40%도 있겠지만 전부 다 50% 이상이고 그 나머지 선다형 문제는 정답률 70% 80%막 이렇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아이 수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시켰으면은 1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는 당연히 3월 모의고사 점수는 만점이 나오고도 더 나와야 정상이에요. 제 말을 이해 가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또 실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 틀렸다. 저도 29문제는 정확히 난이도에 관계없이 적어도 30문제 중에 29개는 맞춰야 그나마 정상적인 수학 공부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월 모의고사에서 다들 80점만 맞아도 괜찮아. 70점만 맞아도 뭐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중학교 뭐 유치하니까 걷어치고 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는데요. 이제 거기서부터 수학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3년 내내 수학은 발목을 잡을 것이에요. 제가 수학 과목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수학이 이지경이니 다른 과목은 오죽하겠어요. 다른 과목들은 뭐 대충 다 그래요. 한 공부 시켰다고 그랬는데 시험을 보면은 뭐 실력이 있건 없건 구분 없이 네가 맞은 건 내가 틀리고 내가 맞은 건 네가 틀리고 뭐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님이 다니던 그 시절의 학교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큰 기여를 해요. 그래서요, 제가 노골적으로 본 그대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초창기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경험한 거 그냥 그대로 뭐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까발리는 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하고 경우를 얘기했다니까 막 일부 우리 무화기가 죄송합니다. 무화가 저쪽 가느라 알았지? 가서 놀아. 그 일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막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것을 무적정 따르고 신봉하는 그룹도 있구나. 거기에서 어긋나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오신 분들한테는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 노골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렇다고 그걸 다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음미하시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진배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중3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잘 못 돌봐왔거나 사교육에만 이렇게 올인시켜 왔을 경우에 이제 이런저런 또 이 얘기 들어보면 겁이 덜컥 나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진짜 문제가 어려워진다는데요. 자, 이렇게 들으세요.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미리 하자, 이런 얘기 들을 때는요, 중학교 과정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들으시면은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어렵다는 건요, 중학교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뭐 탐구는 뭐 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 그래도 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볼 때 공부를 그나마 국영수를 포기한 애들이 올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치열합니다. 그렇지만은 국영수는 시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평가하는데 점수가 낮으면은 그 탐구 쪽 다 만점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우아가 여기 한번 봐봐, 보고 인사하고 가서 네 할 일에, 알았지? 알았지? 그래.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자꾸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친구인지 아나 봐요. 그래서 놀아달라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님들, 부모님들 중에 현재 아이가 중3에 왔다, 이럴 때는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진짜 해야 될 텐데 내가 제대로 못 돌보아서 아이한테 미안해 하는 그 강도가 깊을수록요, 그러면은 다들 주변의 이야기 듣고 고등학교 공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걸 하세요. 시간 있을 때 중학교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그나마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중학교 거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면요, 계속 버벅대다가 그냥 끝나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교육 정책이 어쨌거나 서열화 시켰잖아요. 내신이라는 걸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 대학 좋은 데 가는데 밑받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요, 중학교 국영수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과정 국영수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면 11월, 12월, 1, 2, 3, 5달 있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고등학교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또 2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7달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살려야 됩니다. 이 시기를 살리면 무난히 전교 10% 안에는 갑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전교 10% 일단 거기까지 그 랜딩을 안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꺾으면서 올라가면 전교 최상위권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그것의 모든 시발점이요. 그리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먼저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나마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게 영어 과목에 치중된 이유가, 아니, 수학 과목에 치중된 이유가 있어요. 수학은 명시적으로 과목이 딱 있고 해야 될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학원마다 선행을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 국어 막연하거든요. 진짜 막연해요.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서 안 시키는 걸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이 안 서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행이 없는 것입니다. 자, 중학교, 그리고 이제, 그럼 고등학교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어 잘못 선행을 간다 그러면요, 저는 아주 확신을 하거든요. 무슨 독해 학원을 보낸다든가, 무슨, 뭐 영어 회화를 한다든가, 이 바쁜 중3에 그 외에 토플, 토익을 한다든가, 그리고 수학 기출, 영어 기출 문제를 푼다든가. 아마 저기 아이가 영어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뭐 하니, 뭐 하고 왔니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영어 기출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는요, 영어 내신 점수 50점 나오는 애들도 영어 수능 기출 문제를 해설해 주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이해 못할 거 하나 없거든요. 왜냐? 언어기 때문에 지문 설명해주고 번역해주고 이게 답이지 하면 못 알아들을 아이는 아마 초등학 미취학 같은 아이들만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영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서 그 탄탄대로를 걷게 하려면요, 어휘하고 구문입니다. 3,800제 제대로 해가지고 가도 절대로 안 늦는다. 그리고 이제 고1에 가서 첫 시험을 보면은 거의 다 멘붕이 올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렇지만은요. 그래서 그 멘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나마 상위권으로 안착을 하려면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뭐 수학은 뭐 과정 빤한 거고요. 그리고 국어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교과서, 자습서, 그다음에 평가 문제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는. 그리고 뭐 영어도 자습서, 평가서,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지 뭐 시험 출제되는 범위가요. 그다음에 학교 부교재 하나 정도.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받으려면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그 또 고등학교 과정의 내신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해주는 거 말고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조금 편법이 있어서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편법은 편법인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뭐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요즘 그 수시로 가려고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일반적인 그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 방법으로 그 내신 준비시켜 주는 방법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세금으로 말하면요, 이건 탈세가 아니고 우리는 절세 하는 그런 스타일의 공부 방법인데요. 그건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그 과목에서 제가 그랬죠. 고등학교 가면은 자습서 구하기도 참 힘들다.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아예 안 팔리니까 많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과목의 그 교과 과정 그 국정교과서가 아니니까 자기네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뭐 YBM이면 YBM의 천재면 천재 거기에 맞는 교과서에 맞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지 국어 영어는 빨리 사두시라. 또 시간이 지나면 품절이 돼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만 가지고 해도 상위권으로 가는 데는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권장해 드리는 공부는 뭐 이런저런 뭐 방법 없이도 실력을 갖춰서 뭐 내신 정도는 그냥 루틴하게 초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석에 가까운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또 공부를 안 했다거나 그래서 좀 만회를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초상위권에서 우뚝 서고 싶은데 내신 때문에 좀 걱정이다. 이런 경우는 문의해 주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늦었다고 중학교 과정 싹 무시하고 고등학교 가서 빨리 고등학교부터 먼저 배워놓고 가서 정말 상위권으로 가야지 하는 게 그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걸요. 그건 곰이니까 곰 중에 곰이니까요. 곰 시키니까요. 스키는 저 소련 말이고요. 일단 그놈의 스키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영수 중학교 과정 탄탄하게 나머지 5달 동안 제대로 다지고 그리고 계약을 해서 2달 동안 내신 공부해도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다. 이 점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급하게 중학교가 많이 부족한데도 고등학교를 배워서 곰스키라는 그 말을 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 어떤 내신을 받아도 다 면제부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부터는 아이들의 족쇄가 됩니다. 이건 한번 성적을 받아놓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순간에 학교가 와르르 다 가야 될 학교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뭐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1학년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2학년 과정 비중, 3학년 과정 비중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니까 1학년 때쯤 실수를 좀 했어도 충분히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학년, 3학년이 왔을 때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대화 상대자에 따라서 이건 거의 안락사 수준이죠. 그래서 1학년 때 뭐 0점 몇 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까짓 거 2학년, 3학년 가서 다 만회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0점 몇 점, 1점밖에 차이 안 나는 점수지만 했던 전교 1등은요. 이미 많은 것을 쌓아왔고
또 내 아이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강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100m 달릴 때요. 1등하고 꼴찌하고 사이가 한 10초 나나요? 100m. 마라톤에서는 10초 차이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하지만 100m는요. 0.00 몇 초 만에 1, 2등이 다 바뀌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 아이가 공부를 안 했지만 열심히 할 때 그럼 전교 1등은 내 아이가 따라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걔네들도 걔네 나름대로 전력을 다해서 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현재 중3 부모님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로 갈 때는 점점 아이가 갈 대학은 좁아집니다. 그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열려 있는 중3 그 공부는 제대로 해달라, 이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너뛸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과정 꼭 해야 고등학교 과정도 됩니다. 이거는 오랜 기간 고등학교 와서 왜 이것이 안 될까 하는 애들 많이 겪어온 그 아이들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가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요. 나는 좀 특이하다. 우리 아이는 좀 영재야. 그거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평택 밑이 오산인지 몰라도요. 그래서 그 머리가 좋은 아이일수록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적인 그 아집도 있고요. 그럴수록 고득점을 바라고 진짜 공부 열심히 시켜서 고득점을 바라고 원하는 대학 가려면요. 차분히 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나중에 고3에 와서는 진짜 안 고쳐지거든요.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낮입니다. 자, 이 영상은 잠시 후 해질 무렵부터 이제 게시가 되는데요. 열심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